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엄청 싫어했어요. 비트코인은 다단계고 사기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시 회사 취직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만 지금 저희 어머니 업비트 깔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깔렸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하면 바보예요. 욕을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거든요. 투기를 하면,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채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장지윤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제 사무실입니다. 채굴기 만들고 여기서는 손님 오면 미팅하고 여기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채굴장에 납품도 하고 또 AS 같은 것도 해드리고 그런 공간입니다. 아, 그럼 여기 사무실 있고 따로 채굴장은 따로 좀 멀리 있어요. 여기 만들어 놓고 납품 나가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1660 슈퍼 모델이고요. 아, 여기 이제 4070.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납품하세요? 최소 10대 이상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한두 대 산다고 연락은 많이 오는데 제가 한두 대 그걸 작업하다 보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규모 있는 채굴장만 요즘에는 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대부분 다 아시는데 채굴장은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코인을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생성을 하고 유지하고 뭐 암호를 연산하고 풀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거를. 그 보상이 주는 게 채굴이에요. 그 코인을, 그 행위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게 채굴입니다. 근데 기계가 일반 컴퓨터와 다르게 메인보드 하나에 그래픽카드 여러 개를 꽂을 수가 있네요. 예. 마이닝 보드라고 해가지고요, 밑에 여러 개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잖아요. 6개가 꽂혀 있잖아요. 그 이게 한 대인가요? 이게 한 대죠. 카드는 한 장이라고 부르고, 이게 6개 붙거나 8개 붙은 건 한 대라고 하죠. 이건 나가면 또 욕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제가 인터뷰했거나 어디 나갔는 영상들 보면 한 70%, 80%는 욕이에요. 아,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 멘탈이 대단하시다. 뭐 괜찮아요. 제가 채굴하시는 코인이 예,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시죠. 예. 어젠가 오늘가 최고가 찍지 않았나요? 별로 50만원 예. 이틀 전에. 아, 이틀 전에요? 감흥이 없어요. 감흥. 예. 뭐 돈이 내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하나에 자꾸 집중을 하면 일을 못 해요. 이 기계 만들지도 못하고 그 차트만 계속 보고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대표님, 근데 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아, 몇 달 안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비트코인이 좀 상승장이잖아요. 예.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이 좀 많으실까요? 많긴 많은데 제가 다 응대해드릴 수는 없고요. 가정집에서 뭐 한두 대 하니, 뭐 사무실에서 한 대 하니,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뭐 만나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채굴장을 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만나서, 만난다고 또 다 안 하시거든요. 미팅을 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안 하시는 분이 반 정도 되고, 또 급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하시는 분도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채굴장 하기 전에는 뭐 어떤 일 하셨을까요? 휴대폰 장사를 좀 했고요. 그러다가 컴퓨터 출장 기사를 좀 하다가, 출장 기사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정상적으로 출장 기사 업무를 하면 돈을 좀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룸탱이를 쳐야 되죠, 한마디로. 고장 안 닿는 것도 고장 났다라고 하라고 시켜요, 회사 자체에서. 근데 그걸 몇 달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은 벌리지만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그만뒀죠. 그만두고 있으니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놀다가 좀 불법적인 일을 했어요. 나가도 되나요? 나가도 돼요. 불법적인 일이지만 그 남들한테 피해 주는 그 불법이 아니고, 네. 길에 보다 보면 그 바둑이, 포카, 마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했어요. 그걸 바지 사장으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장 운영하셨다는 말씀. 예, 게임장. 그래서 걸려서 벌금도 2번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돈을 번 게 아니고 돈이 마이너스 됐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채굴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채굴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이제 백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친구가 PC방을 했거든요. PC방 놀러 가니까 본체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왜 끄집어냈냐고
본체에 넣으라 그랬거든요. 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막 무시하면서 네가 이드리움을 아냐고 막 안 가르쳐줘요. 또 뭐 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드리움 검색해 보니까 이제 코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해보니까 또 캐져요. 따라 해보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죠. 일반 가전 컴퓨터로 책으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카드 2개 붙여가지고 연습해보고 카드 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진짜. 그래서 할부로 카드 4장을 사고 또 나중에 또 할부 내고 또 카드 끌어서 또 카드 4장 사고 이렇게 한 대 만들고 그랬어요. 이 카드 늘려가면서 이 수익성이 좀 괜찮으니까 사업을 좀 확장하신 건가요? 수익성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빨리 기계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기계가 저절로 일하고 이 코인을 벌어주면 돈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냥 돈이 없으면서도 기계를 늘렸거든요. 몇 대 늘리다 보니까 빚이 더 생긴 거예요. 빚은 생겼는데 그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출장 일을 시작했죠. 채굴장 가서 일을 합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막 했어요. 그래서 내 채굴장은 없지만 이제 남 채굴장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딱 가보면 기계는 막 소리 나면서 돌아가요. 네. 근데 채굴을 안 하고 있는 기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장들 잘 모르는 거예요. 기계는 사놓고 약간 소리만 나면 채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뭐 50%,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세팅을 다시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기계는 사놨는데 조립도 못하는 건 가서 조립을 해주고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 일은 한 2년 2년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상승장 왔다가 하락장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하락장에서는 누가 채굴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출장 오라 그러면 전국 어디 다 갔거든요. 어디 다 갔는데 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채굴장 폐업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를 좀 사가라 하는 거예요. 네, 대구에서 사람까지 가서 그래서 물건을 사왔는데 사오고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똥값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지. 그러다가 처음에는 중고나라에 하나씩 되팔았거든요. 그래서 채굴했는 카드라고 말을 하고 중국산 수입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 팔았는데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채굴기 매입을 합니다라고 이제 영업을 한 거죠. 영업을 했는데 매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매입할 돈이 없어. 물건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백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몇백만 원이 이제 몇천만 원 됐는데 공장 단위는 몇 억 단위거든요. 몇 억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 컴퓨터 업체들, 대형 업체들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일을 좀 키워 나갔죠. 그럼 그 당시에 수입이 괜찮으셨겠네요? 그 몇 달은 또 재밌었어요. 그 중고 기계 사서 중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용산에 되팔거나 하는 그게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폐업하는데 다 폐업해 버리면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기계를 막 들고 다니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엄청 싫어했어요. 비트코인은 다단계고 사기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시 회사 취직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취직을 했으면 제가 월 나가는 그 뭐 이 대출 이자나 카드 값도 갚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 취직해요. 그래서 좀 신경 쓰지 말라고 내 할 길 한다 그랬더만 지금 저희 어머니 업비트 깔렸어요. 저희 아버지도 깔렸습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네이버에 이더리움 시세를 검색 자꾸 하시더라고. 업비트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내보고 몇 개 가지고 있노 몇 개 가지고 있노 하길래 아니 그거 알아서 뭐하냐고 지금. 말을 안 해줬거든요. 제 어머니가 친구들 만나면 자꾸 업비트 이야기를 한대요. 업비트 깔아서 내가 500만 넣어서 700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도 지금 부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깔아가지고 10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무슨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제가 또 이제 몇 년간 봐온 차트로 봤을 때 괜찮은 코인이 있길래 요거 사라 그랬더만 지금 뭐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요걸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거든요. 투기를 하면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회복 못해요.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멘탈도 있고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안 읽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막 올라가면 따라가요. 또 갑자기 막 떨어지면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미래 가치라고 하면 뭐 코인이 무슨 미래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미래가 없으면 왜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거든요.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한동안 주식 붐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빔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어디 가나 다 주식 이야기 했는데 지금 또 어디 가나 코인 이야기 다 하거든요. 제가 투기를 조작하는 건 아닌데 이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 봐요. 코인이 진짜. 결혼하실 때 사모님한테는 네. 직업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제가 연애를 10년 했거든요. 개 거지였어요. 거지. 진짜 제가 백수일 때 지금 와이프가 일을 해서 저희 생활비에 보태고 그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가진 거 별로 없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할 때 침대를 사고 싶었는데 침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인을 조금 팔고 침대를 샀어요. 그때 이더리움 시세가 30 얼마였거든요. 20개 정도 팔았어요. 침대가 이제 600만 원 정도. 여가 600만 원. 예. 좀 좋은 거에 사주고 싶어서. 그 당시에 진짜 내가 결혼했는데 해줄 거는 없고 침대라도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저 시몬스 침대 가서 샀어요. 샀는데 지금 그 이더리움 20개면 돈이 얼마예요? 지금 400만 원씩 네. 20개면 8천만 원이에요? 지금 8천만 원짜리 두고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때 팔기는 싫었는데 결혼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아온 거 그때 조금 팔았죠. 그럼 그 누울 때마다 그 생각 마시겠네. 저는 바닥에서 자요. 9억요? 아 너무 비싸다. 9억이면. 말씀하시는 그 9억이 그래픽카드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채굴기를 많이 이렇게 유통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그래픽카드를 싸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더 비싸게 사요. 더 비싸게. 이 수량으로 몇백 장 살려고 하면 그만큼 물건을 대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물건 지금 또 500장 있다고 돈을 또 높게 부르네. 저번 주를 한 주 건너뛰었거든요. 한 주 건너뛰고 물건을 더 올려서 주겠다 이런 가격을. 저번 주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채굴기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더 비싸게 판다고 마진이 또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카드 가격 오는 것만큼 돈 달라고 하면 물건 사는 사람 또 저 사기꾼 새끼 이런다니까 진짜.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댓글 쓰실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못 샀다. 네, 너 때문에가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뭔 소리 합니까?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괜찮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뭐 내 때문에 왜 못 사? 말이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한 60만 원짜리 카드가 네. 70만 원, 80만 원까지 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 역시. 그러다가 한 80만 원 넘어가서부터 저도 열받았거든요. 장난치지 마라 당신들. 무슨 이 카드가 일주일마다 10만 원씩 오르냐 그랬거든요. 안 샀어요. 발로 걷어차면서 안 사 하면서 뭐 그랬더만 다음 주 되니까 100만 원 가고 그래. 100만 원 카드가. 그래서 제발 좀 주세요 사장님. 제발 주세요. 태세 전환으로. 태세 전환 어쩔 수 없죠. 받으려 그러면.